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통업체의 상품 구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통업체가 실질적으로 상품 구색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실제 현장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상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색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고객이 매장에서 사고 싶은 상품을 갖추는 거. 그 다음에 마트 입장에서 그 어떤 효율적인 매장을 만드는 거. 그리고 상품을 보기 쉽고 어떤 찾기 쉽게 함으로써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갖추는 일을 상품 구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상품 구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을 어떤 최적적인 매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최적적인 매장 효율을 일으키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정비하고 구색을 갖추는 것이 상품 구색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 입장에서는 상품 구색 관리할 때는 어떤 과제로서 이렇게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매장의 상품이 효율은 제대로 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보기 쉽고 찾기 쉽게 되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상품 구색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객 입장에서 이런 상품 관리를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 입장에서 사고 싶은 상품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매출이 일어나는 대로 팔림새라고 하는데,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한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찾는 상품을 개발해서 갖다 놓는 거. 그 다음에 분류 간의 연관이라든지 분류 간 면적을 최적화해서 비좁은 매장에서 고객이 찾는 것을 항상 갖춰놓을 수 있지만 적어도 품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품을 갖추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보기 쉽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배치하고 진열함으로써 그 상품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이러한 개선 과제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품 구색을 항상 재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 품목별로 항상 연관 진열이 되어 있는가를 보기 쉽고 찾기 쉽게 진열하기 위해서는 진열을 항상 개선하면서 자석 상품이라고 해서 필수적인 상품을 항상 갖춰 놓는 역할을 함으로써 상품 구색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상품 구색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을 매장에서 최적인 효율을 갖추면서 또 고객의 입장에서 매장을 정비하면서 고객이 원할 때 항상 보기 쉽고 찾기 쉬운 상품 관리를 하는 것을 어떤 상품 구색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색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와이드와 폭과 깊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런 거를 동시에 관리해야 된다. 상품. 그래서 폭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 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SKU를 품목을 확대하는 거. 말하자면 슈퍼마켓에서 액상 세제라든지 조미료 이런 상품군 없는 상품군을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있는 상품군 중에서 유선 전화기라든지 오디오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으니까 축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떤 그 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상품 구색을 넓게 갖춘다. 이런 의미에서 상품군 관리가 필요한 거고, 깊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특정 상품군 내에서 용량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컬러 이런 부분에 따라서 품목을 확대하는 거를 깊이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별 어떤
깊이라고 하는 건 속성별로 매출 효율을 고려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거는 재질이라든지 용량, 타입, 용도, 맛, 사이즈, 컬러 등에 따라서 품목수가 많아지는 부분을 품목수를 늘리거나 좁히는 부분을 깊이를 관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냄비로 말하자면 주물 냄비라든지 그다음에 알루미늄 냄비는 뭐 좀 축소한다든지 트렌드 매출 냄비 어떤 알루미늄의 어떤 특수성, 오염이라든지 환경적인 건강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알루미늄 냄비의 SKU 수는 축소하고 주물 냄비라든지 이런 냄비가 뭐 그런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떤 구색 관리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폭과 깊이라고 하는데 폭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군을 넓힌 거. 그러니까 취급 품목수를 넓히거나 품목수를 상품군을 축소하는 거. 이거를 폭관리라고 하는 거고 깊이 관리라고 하는 거는 깊이 관리라는 거는 어떤 품목 내에서 주방용품이라고 하면 냄비라는 품목 내에서 주물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SKU를 넓힌다든지 알루미늄 냄비를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류라든지 사이즈, 타입, 컬러 이런 부분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것을 깊이 관리를 한다. 그래서 구색 한다고 그럴 때 폭과 깊이라고 한다고 그럴 때는 폭은 품목 관리, 어떤 품목 관리라고 한다. 깊이는 매출 속성별 구색 관리라고 해서 상품의 어떤 용도, 용량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사이즈, 컬러 이런 부분에서 상품 구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보다 폭 위주로 어떤 지금까지는 구색 관리를 해왔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 깊이 있는 상품 구색 관리를 하는 게 최근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어떤 선호도가 바뀌고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고객들이 어떤 상품군에서 깊이 있게 차별화된 상품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 구성 자체를 중심으로 어떤 상품 관리를 해가는 부분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 상품 구색 관리라고 그러면은 뭐 요즘 트렌드가 띄는 뭐 펫 상품을 구색을 늘린다. 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했었다 그러면 지금은 친환경 뭐 야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야채 같은 거라든지 이러한 상품을 구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상품 구색을 관리하는 것이 폭과 깊이를 강화하는 것인데 요즘은 주안점이 깊이 강화하는 부분을 더 주안점으로 두고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색 최적화 방안을 한번 좀 보면 상품 구색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구성을 많이 하려면 넓은 매장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정해진 매장 내에서 어떻게 상품을 갖추는 것이 매출을 효율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에서 최적화라는 부분이 항상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대안 중에서 최적 대안을 어떤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에서 최적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구색 정비의 어떤 목표는 어떤 매출을 좀 확대하는 부분으로 그다음에 경쟁사 카테고리별 매출을 비교해서 우리의 어떤 그 구색을 확대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할인점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할인점 3사하고 뭐 A마트라고 하면 이런 구색 관리가 15개 품목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점점 축소해서 어떤 5개 품목으로 이렇게 단기적인보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품목수를 동업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품목수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항상 어떠한 품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매출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최대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갖추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성의 기본 방향은 점포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방향. 두 번째는 고객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어떤 상품 구색을 정리하는 거가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실질적인 점포의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대안을 수립하거나 소비자의 구매 정보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구색 관리를 해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믹스하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정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그 점포의 실제로 매출을 파악해서 순증이 나가는 SKU라든지 신중히 매출이 증가되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고 또 소비자 구매 정보는 소비자들이 찾는 브랜드라든지 사이즈, 선호 타입을 이렇게 찾아서 고객들의 욕구를 어떤 구매 정보를 활용해서 구색 관리를 하는 방향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상품의 중분류, 소분류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단품적으로 구색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류 단위의 어떤 컷할 것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구색을 보강할 것은 어떤 건지 그래서 컷해야 될 상품 플러스해야 될 분류를 찾고 그다음에 취급하고 있는 분류 중에서 최적화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서 단품의 어떤 단품별로 상품 구색 깊이를 재정비해서 단품별로 그 취급하지 않아야 될 상품, 취급해야 될 상품을 찾고 그다음에 고객 상품 특성에 따라서 용량이라든지 재질, 맛, 가격을 고려해서 상품을 재정비해서 거기에 맞게 POG라고 그래서 어떤 진열도에 매장의 진열도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CAO라고 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반영을 해놓은 거지. 그래야 주문 그러니까 진열 대장에 놓아야 어떤 발주가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진열도를 보고 매장에서 바로 상품이 빠져 있으면 바로 그 어떤 발주 포스 시스템을 가지고 즉시 발주가 가능한 시스템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매장에서 빠져 있으면 이빨 빠져 있듯이 빠져 있으면 그걸 보고 어떤 스캔하면 바로 발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량만 5개 발주할 것이지 6개 발주할 것이 수량 증감을 해서 바로 발주로 주문 발주라고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주문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실제로 어떤 자기 점포의 실질적인 데이터와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컨셉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품목으로 플러스해야 될 품목, 컷해야 될 품목을 정하고 그런 부분을 진열도라고 하는 매장에 실질적으로 진열도에 반영을 시켜놔야 상품을 발주하는 거니까 그 진열도를 보고 발주합니다. 제가 POG라고 해서 그 진열도를 보고 발주를 하는 거니까 고객들이 그러니까 매장에서 관리자가 마트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데 가보면 관리자가 매장을 보고 품목이 고객들이 사가지고 재고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스캔하면 주문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는 거니까 그 진열도가 있어야 바로 스캔하면 발주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발주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색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세팅해 놓는 거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 분류 체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품 분류 체계를 보면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데서 대분류라고 그래가지고 47가지로 만약에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뭐 그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다. 그러면 이제 중분류는 라면 인스턴트에서 라면이다.
소분류는 봉지라면이다. 세분류는 봉지 짜장면이다. 그래가지고 단품으로 할 때는 총 36,000개의 단품이 있다 야지. 이렇게 상품 품목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인스턴트라고 하면 라면, 면류, 유아식 이렇게 중분류가 있는데 소분류는 봉지면, 용기면, 세분류로 가면 이렇게 뭐 짜장면, 비빔면, 건면 실질적으로 상품 품목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품 분류를 어떤 그 연관성 있는 상품을 그룹해서 분류를 해놓는 것을 이게 상품 분류라고 그러는데 대분류는 이렇게 상품군이라고 그러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는 죄송합니다. 세분류는 상품 최소 단위 분류고 단품은 품목 하나하나의 품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목 하나하나가 36,000개의 어떤 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36,000개의 품목을 이렇게 대분류로 47개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 중분류로 관리하면 235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분류 단위에서 대분류 단위로는 그러니까 MD가 뭐 관리를 한다면 뭐 슈퍼마켓에 47명의 MD가 있으면 대분류 하나하나별로 MD가 있는 거가 되겠죠. 아니면 2명 대분류 2개씩 만든다. 그러면 라면 면류를 한 사람이 관리한다. 그러면 한 MD를 20명으로 관리하면 20명이 어떤 상품 관리를 하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세분류 단위에 상품을 새로운 상품을 추가시키거나 어떤 축소시키는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은 여러분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이야기하기에는 좀 뭐 여러분들이 이해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가니까 마트 같은 데서 어떤 매출 구성비라는 거 이런 부분이 적다. 매출 구성비가 차지하는 품목수는 5%인데 매출 구성비는 1%다. 그러면 다른 거 팔리는 거보다 적게 팔리는 거잖아요. 매출 구성비가 적다든지 중분류 대비 회전율이 낮다든지 아니면 매출 신장률 전년보다 적게 판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상품을 커트시키거나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추가시키거나 커트할 때 기준이 매출 구성비를 기준으로 하는 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분류 대비 평균 회전율이 낮은 것을 빼는 안, 세 번째는 신장률이 낮은 것을 빼는 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그 상품을 플러스 시키거나 어떤 증감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장 카테고리를 반영해서 중분류의 평균 회전율 및 신장률 우수세 분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확대하는 상품군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해서 판매량이라든지 신장률이라든지 회전율이 우수한 카테고리 상품은 품목수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반영해서 중분류 단위 축소라든지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어떤 감소하는 분류는 양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캔디라든지 과즙 음료, 그 다음에 지속 성장하는 트렌드는 라면, 화장품, 스킨케어, 친환경 과일 이런 부분은 상승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매출을 증가하는 품목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 트렌드를 반영해서 또 중분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축소하거나 확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품 구색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업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세심하게 데이터를 보고 관리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개의 품목 관리라든지 아니면 세세의 품목 관리까지 다 반영해서 상품별 트렌드를 반영해서 구색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CM 강화로 그러니까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를
강화로 세 분류의 단품 구색을 또 깊이를 관리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카테고리 매니저먼트라고 해서 용량, 규격, 브랜드, 소재, 산지 이런 단위별로 상품을 관리를 통해서 축소해야 될 상품군, 늘려야 될 상품군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상품군을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냄비 카테고리를 보면은 주물 냄비하고 스텐 냄비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롯데마트 기준으로 이마트 대비해서 8가지 품목이 작고 주물 냄비가 스텐 냄비도 8가지 품목수가 적으니까 이러한 냄비를 주물 냄비 같은 거를 어떤 그 다 가격대를 확대시킨다든지 그다음에 PB 상품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상품 구성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동업계 대비 상품 수를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항상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를 방문을 하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상품을 구색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상품 구색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MD의 카테고리 매니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막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하는데 뭐 기초교육, 심화교육 이렇게 단계별로 교육을 해서 어떤 매니지먼트의 효율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고급 과정으로 통계 분석이라든지 트렌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든지 소비자의 인사이트를 활용한다. 소비자의 어떤 고객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 카메라라든지 고객 그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서 고객 관찰하는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어떤 매니지먼트에 활용되도록 한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MD들을 기존 MD들을 재교육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트렌드 교육을 통해서 구색 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관진열 또 분석을 통해서 또 구색 관리를 하는 거죠. 연관진열 만약에 주류를 구매한 사람이 음료는 62%, 과자는 70% 이렇게 연관 상품이면 주류 구매 고객과 조미식품 고객의 연관성 이렇게 음료를 산 사람이 어떤 상품은 음료를 산 사람은 과자를 꼭 산다든지 그리고 과자를 산 사람은 과자와 연관성 있는 건 인스턴트 이렇게 인스턴트 구매 고객은 또 과자 고객 조미식품을 산 고객은 어떠한 상품을 가장 연관을 이렇게 사는지 이런 걸 품목별로 해서 상품 배치를 할 때 어떤 입구에서부터 상품 배치를 할 때 좀 연관 있는 상품들을 서로 동선에 배치하는 방법을 매장에 어떤 매장 입구에서 상품을 고객 동선에 따라서 고객이 쇼핑하고 나가는 데까지의 이렇게 상품을 배치한다 그러면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뭐 청과 야채 이런 부분 어떤 1차 식품을 놓고 이쪽은 공산품을 놓는다. 아니면 이쪽에 뭐 청과 야채를 놓고 이쪽에 공산품을 놓는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 있겠죠. 그리고 매장 바로 입구 같으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청과 야채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스턴트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여기는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는데 이렇게 된 거가 이러한 구매 어떤 연관 구매 상품을 분석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 연관 상품을 옆에 놓는 진열 방법을 택해서 이러한 적정한 레이아웃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품의 연관 배치 속성을 또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매 사례 고객별로 이렇게 고객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해서 어떤 세대별로 브랜드 타입 사이즈를 해서 브랜드 가격 종류 크기별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걸 속성을 찾아서 이것을 배치하는 기준표로 삼아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품을 실질적으로 배치할 때 어떤 추리 트렌드 하듯이 브랜드 A 상품이면 뭐 다이어트 일반 기타 콜라 같으면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어떤 상품이 어떻게 사는 건지 브랜드 B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속성을 파악해서 그 고객들의 속성, 대체 가능한 속성이 뭐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무엇인지 고객들이 찾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품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석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고객들이 어떻게 반복 구매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할 때 이제 어떤 상품이 그 어떤 자석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반복적으로 구매한다. 시즌에 그 상품을 산다. 그다음에 편의성에 중심을 두고 구매를 한다. 목적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반복형 구매는 신선식품 같으면은 토마토, 호박, 감자 이런 건 사시사철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거고, 시즌이라고 하면 포도, 키 이런 거 시즌 상품, 편의성 상품은 치킨, 떡갈비, 선식, 목적형 상품은 친환경 야채 이러한 부분이 목적 상품이 되겠고, 목적형 주요 상품은 딸기, 시금치, 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목적으로 쌀 사러 왔다가 없으면 또 다른 매장에 갈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반복형 상품이 어떤 건지, 시즌 상품이 어떤 건지, 편의 상품이 어떤 건지 이걸 구분해서 반복 구매하는 상품은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형 상품은 뭐 신선식품별로 가공식품, 생활용품, 의류잡화, 목적형 상품 이렇게 구분해서 상품별로 이게 상품 구분 타입별로 그 다음에 목적형 형태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상품을 세그멘테이션해서 이런 상품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함으로써 구색관리, 상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을 하는 유통업체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1번, 뭐 2번, 3번, 4번의 어떤 집기에 있을 때 1자석에는 고상품 매출, 주통로 양측에 이렇게 배치한다. 그다음에 2자석, 3자석, 4자석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어디다 배치실 것인지 이러한 걸 할 때 항상 뭐 단계가 첫 번째는 테스트해보고 결과 분석해보고 개선점 찾고 확대한다.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플랜, 두, C 이런 것처럼 유통업체에서도 실제로 계획 세우고 피드백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부분이 구색관리를 하는 부분으로서 제 상품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 배치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하는 것이 키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점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색 관리를 하는 이제 프로세스 보면 물론 이제 상품 구색을 최적화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연관 상품을 갖춘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들을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다른 점포에도 확대시킨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업계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상품을 취급해야 될 것인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만약에 수립한다면 어떤 상품을 축소시키고 어떤 상품을 플러스시킬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제로 POG라고 해서 진열도에 적용을 시켜서 테스트해보고 결과 분석을 봐서 잘 돼갖고 매출이 쭉 신장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어떤 샘플 점포에 롯데마트 같으면 100개 점포에 전부 다 이렇게 통일적인 안을 적용시켜서 다 이렇게 하라고 본부 지침으로 하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어떤 상품 구색 프로세스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이제 협력업체면 SK 적정화 관리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협력업체는 얼마나 많은 협력업체를 또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A마트, B마트가 있으면 이렇게 업체 수를 조사해서 어떤 협력업체가 너무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축소시키고 확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도 이렇게 입점을 신청을 하면 서류, 그래서 뭐 합격하고 품평회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부진한 업체를 퇴출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숫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협력업체를 가지고 갈 건가, 이것도 카테고리별로 상품 품목별로 업체 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신규 업체에 대한 채널을 다양화한다든지 협력업체 평가 기준, 이러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적정 업체 수 기준 수립을 하고 최저가 방안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뭐 롯데마트는 롯데마트 협력업체 수를 축소하고 늘리는 데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또 기준을 수립하고 신상품이 있으면 신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개발한다든지 또 협력업체를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기준을 보완해서 협력업체 숫자를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협력업체 수를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상품 구색수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U 수 취급하는 품목을 최적화, 그러니까 몇 개의 품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롯데마트 같으면 3만 5천 개 품목을 가지고 SK당 매출액이 연간 580만 원 정도. 그래서 뭐 88% 가동률 이런 부분이 최적이다. 이런 부분을 어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품목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 품목수를 이렇게 넓히면 만약에 4만 가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상품은 있지만 가동 판매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체화적으로 남을 수 있는 거고 또 너무 적게 가져가면 품목수가 너무 작으면 고객이 찾는데 품절이 돼서 못 파는 상품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매장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상품을 취급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최적화하는 부분이 무엇일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이런 것을 숫자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인지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전체 팀에 의해서 어떤 뭐 효율 안 좋은 파티션은 대폭 축소를 한다든지 효율이 좋은 부분은 어떤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상품 실적을 가지고 품목수를 늘리기도 하고 축소를 하기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당 이렇게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자료를 그래서 새로운 신규 상품을 하고 커트한 상품의 어떤 실적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SKU당 매출이 얼마나 증감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어떤 상품 구색 관리를 하도록 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상품을 유통업체에서 커트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취급을 중단시키거나 구색을 확대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커트하는 거는 상품을 취급을 중지한다 이런 거는 매출이 부진하다든지 체화제거라고 창고에 상품이 판매가 안 되는 상품 그다음에 중복적인 거 부진 제거 무판매 제거 판매가 안 되는 재고 상품 이러한 부분을 커트시키는 거고 플러스 하는 거는 뭐 인증 상품 친환경 상품을 확대하고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성장 상품군의 프로모션을 강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신규 브랜드의 런칭이라든지 트렌드 상품 신규 트렌드 상품 이러한 상품을 플러스하는 이런 거를 항상 구색을 갖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상품 구색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유통업체에서 상품 관리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항상 사고 싶은 상품을 매장의 어떤 최적화된 매장 범위 내에서 상품 구색을 갖춤으로써 어떤 매출을 효율적으로 일으키면서 고객이 응대할 때 거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을
갖추는 일이 되는데 이러한 갖추는 일을 보기 쉽고 찾기 쉽게 매장 관리를 하는 일까지를 상품 구색관리라고 한다. 그래서 상품 구색관리라고는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을 최적의 효율을 내는 방향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